안녕하세요. 물빛 노후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비밀은 사실 아주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대화의 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부부 관계만큼 가까우면서도 복잡 미묘한 관계는 드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들에게는 이 관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행복한 노년. 부부의 삶이 거창한 이벤트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 특히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년 퇴임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이나 사회생활에 바빠 서로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부부들도 이제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더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부부들은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 대한 오해가 깊어져 작은 갈등이 큰 불화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즉,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이 노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부부 중심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남편이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아내는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남성들도 가사 분담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각자가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배우자의 새로운 시도를 평가, 절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 부부에게 있어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현재 고민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물빛 노후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배우자와 둘만의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차를 마시며 30분, 오후에 산책하며 1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등 하루 중 여러 시간으로 나누어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우자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관찰은 배우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더 깊이 공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대화법을 배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장점을 다시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작은 칭찬 한마디가 관계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군요. 정말 멋져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과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소한 배려나 도움에도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같은 말은 관계의 온도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말투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 그래와 같은 비난적인 말투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와 같은 무시하는 말투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이 했을 때 한 감정을 느꼈어.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파악하고 이를 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에게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로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리고 대화 중에는 휴대폰이나 TV 시청과 같은 다른 활동을 자제하는 것 등 기본적인 대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물빛 노후 시청자분들께 부부 관계자가 진단을 활용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부부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고민을 알고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하는지, 서로에게 미소를 짓는지 등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현재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최근 고민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답해보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은 부부 각자가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깨닫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부부 관계자가 진단 도구들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 결과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단 결과를 비교하며 어떤 점이 일치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만의 노력으로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의 조언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나 손주 양육 문제 등은 노년 부부에게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조언은 부부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노인기 양성 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차별적인 경험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며 양성, 평등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법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관계를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노년 부부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결혼 후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부부싸움에 개입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녀의 부부싸움에 자주 개입하다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 주제를 자녀 중심으로 한정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녀 문제에서 벗어나 부부 두 사람만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외로움, 관계 단절,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 시기에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큰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진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남은 삶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것도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노년기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도 멀어지지 않는 부부의 비밀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얻은 귀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과 감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씨와 이영애 씨는 50년 넘게 해로한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늘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그저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영애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항상 먼저 챙겼고 영애 씨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늘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져 잘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영애 씨는 민수 씨의 입모양을 보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는 영애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고 등장인물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처럼 두 분은 서로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변해갔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삶의 큰 부분이자 당연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크게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 손주 양육 문제 등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분은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민수 씨는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다시 들어와 영애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서운함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애 씨 역시 남편이 흥분했을 때는 한 발짝 물러서 남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무조건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남편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아닌 이성적인 대화로 전환하려는 두 분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늘 존중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서로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결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랜 세월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두 분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믿어주고 설사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또한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는 등산을 좋아했고 영애 씨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취미를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민수 씨는 영애 씨를 위해 그림 그리는 재료를 함께 고르러 다니고 영애 씨는 민수 씨가 등산할 때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민수 씨가 영애 씨의 그림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영애 씨가 민수 씨의 등산 장비를 손질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제가 본받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의 경험과 추억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부관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대화와 존중은 노년 부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노년기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외부적인 제약이 줄어들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대화들이 쌓여 결국 나이 들어도 멀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물빛 노후에서 드린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대화와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함께 작은 대화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진심 어린 태도가 있다면 분명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물빛 노후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